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네,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또 하락 마무리가 되었네요. 참,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일단 방향성은 제대로 못 잡은 듯 한데, 일단은 주가 가격 라인 때는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조금 저점을 다지는데, 이게 다시 조금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겠죠. 여하튼 참, 네, 힘든 주식이긴 하네요. 하여튼 이번 주 한 주들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증시는 네, 코스피 한 약보와 코스닥은 한 0.6%대 하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미선물 3대 지수 네,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또 미증시가 또 조기 종료합니다.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은 조기 종료하는 부분이고 HK 이노엔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글로벌 진출, 직접 판매로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최근에 나왔던 약간 유안타 정권 쪽에 대한 네, 보고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유안타 정권에 대한 보고서 내용 다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연내 유플라이마 FDA 승인이 기대되며 승인 후 2023년 7월부터 미국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23년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의 미국 판매가 시작이 되고 24년 램시메스시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또 어제 영상 올려드린 거 중에서 그죠?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바라보는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약간 전망 부분도 있었죠.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네,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네, 유안타 정권에 대한 내용 부분이니까 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계속 네, 긍정적인 소식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바이오 시밀러 처방 더 쉽게 장벽을 또 낮춘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그죠? 일단은 뭐 인센티브 쪽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6%에서 네, 8%로 또 상향을 했던 부분이었고 미 의회까지 또다시 나서는 사항입니다. 상호 대체 가능 요건을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4개 제품만 상호 대체 가능에 승인받았죠. 2023년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거 출시해서 10개 경쟁사가 붙는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오시밀러 상호 대체 처방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더 쉬워질 것이다. 미 상원 의원 최근 생물학적 제재와 대조약 간 호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 레드테이프 제거법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선 품목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일지라도 상호 대체 처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임의로 내 약사가 처방을 할 수 없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에서도 환자가 원하면 값비싼 오리지널 대신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상호 대체 처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다. FDA가 바이오시밀러 허가와 별도로 바이오시밀러나 오리지널 의약품이 어떤 환자에 처방해도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추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상호 대체 처방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 4개밖에 없습니다. 마일란의 생글리, 그리고 베링글 인겔라임의 실태조 부분, 코이리스의 루센티스 시밀러 등 부분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 지난 9월 허가받은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상호 대체 처방을 허용했다. 네, 이것도 그죠? 9월 달에 나왔던 기사 부분이었죠. 여하튼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사 처방 없이 상호 대체 처방이 가능한 저분자 제네릭 약물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컨설팅 네, 기업인 맥킨지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상호 대체 처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 1,300억에서 3,9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임상을 따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비용이 또 거의 뭐 임상 2상, 임상 3상 수준까지 또 맞먹는 사항입니다. 특히 오는 2023년에는 미국에서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7종이 출시될 예정이라 상호 대체 처방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휴미라는 다국적 제약사 에버비에서 출시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부분이다. 해서 21년 매출 27조 원대.
의회에 제출한 사안을 통해 우리의 규제 환경은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너무 어렵고 비싸게 만들고 있다. 경쟁이 없고 높은 약가로 고통받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이 법안이 소비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다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장벽도 낮춘다. 시장의 긍정적인 사항 부분이고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인사이트라는 타이틀로 해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이 대세인데 승인 이후 대책, 미국 내 직접 판매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다국적 임상 지속 증가하여 전체 임상 중 50%를 차지했다.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직접 판매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과 미국의 항암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직접 판매 유통망 구축으로 시장에 성공한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소 회장도 과거 이야기했던 부분, 회사는 정말 그죠, 기술력 좋고 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진, 회사의 태도는 또 불만이네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해 언급한 부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년 직접 판매로 미국 시장 안착한다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바스틴 시밀러, 베그젤마와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직접 판매에 나서 23년 시작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파트너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이자와 테바와 다른 형식의 파트너십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직판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메드시 등 직접 판매 진행해서 시장 점유율 늘려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서 안착한다면 그죠?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 이게 정말 안착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빅팜 쪽에 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국내 헬스케어 전문 글로벌 유통사로 거듭날 전망. 질환군 중 시장 규모가 큰 항암제와 자가 면역질환 분야의 영업 조직 및 유통망 보유해 국내 바이오텍 업체들의 미국 진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말 그대로 유통사, 글로벌 유통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도입 옵션도 증가. 실제로 IPO 당시 기술 도입을 통한 제품군 확대 및 해외 판매량 확대 등을 중장기 목표로 서 회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23년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보죠. 특히 직판 성공이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유통사로 거듭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이벤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하튼 23년 유플라이마를 시작으로 해서 잘 직판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성공해야죠. 그죠? 증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4% 하락한 2437에 마무리되었고요. 5일선 위에서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장이 심심했네요. 고가가 0.34 빨간불이었고 저가가 마이너스 0.32 해서 약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63% 하락한 733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가가 마이너스 0.09, 저가가 마이너스 0.78 해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나왔는데 어제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죠. 외국인 선물은 5,200건 정도 매도세가 나왔네요. 이게 또 주가에 부정적이었고 원달러 환율 0.34%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323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시 이제 최근에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300원 선 깨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 0.35 하락이고 중국 0.43 강보합이고요. 홍콩, 대만 쪽 모두 약보합 내지 0.3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의 서부 텍사스 원유 3.71% 하락한 77달러, 두바이유는 5%대 많이 빠졌네요. 77달러 해서 서부 텍사스 원유랑 두바이유 모두 77달러에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수급 현황,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도했네요. 개인만 1,100억 매도했고 외국인 400억, 기관 300억대에서 양 매수, 소폭.
코스닥에서는 개인 300억, 기관 120억에서 소폭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 48조 4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50조 원 잠깐 넘었다가 다시 48조 4천억대, 전일 대비해서 5,500억 정도 늘어났고요. 신용융자는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조 원대, 드디어 3일 동안 안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6조 초반까지 떨어졌던 신용잔고 17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빨간불 보인 쪽이 LG 엔솔, 그리고 삼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SK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쪽에 대한 부분, 앞으로 뭐 2차 전지, 철강, 리튬 또 이슈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거 뚫고 올라가는 부분인지 조금 확인해 볼 사항이 있을 듯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참고로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분기 배당주 부분이라서 또 가지고 있으면 또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포스코 홀딩스 한번 또 관심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 2%대 빠졌고, 나머지는 뭐 SK 이노베이션이 3% 올라왔고, 나머지는 뭐 큰 특이사항 없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 뭐 4%대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우리 헬스케어는 2%대, 제약 2%대 빠지고, 그죠? 셀트리온도 1%대에서 오늘 조금 맥을 못 쳤습니다. 다행히 거래량 줄면서 맥을 못 쳤던 부분이었고, 주가가 가두리에 저점 가두리에 딱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HLB가 4%대, 카카오게임즈 3%대, 뭐 WCP가 5%대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한가 종목 코퍼스 코리아와 캐리소프트 두 개 상한가 같네요.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08, 코스닥 제약 0.96에서 모두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1.41% 하락한 17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17만 1000주에 전일 거래비 75%대, 일단 거래량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고가가 17만 9천원, 저가가 17만 5천원에서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골드만 계속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죠? JP모건 8천주 가량 매도, 순매도 부분은 대략 3천주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KB증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도 일단 KB증권 매도세 1입니다. KB증권 15,000주 순매도 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여하튼 KB증권이 출몰을 하면서 한 번은 또 크게 샀다가 또 한 번은 크게 팔았다, 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건지. 공매도 수량 4,700주에 2%대, 이주사항 없죠. 오늘 뭐 5일선 잠깐 또 이탈을 했네요. 5일선 음봉으로 약간 이탈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현재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지금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조금 지지대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이 17만 3천원대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17만 3천원대가 어떻게 보면 구름대 지지할 수 있는 선행 패턴 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지 역할을 조금 해주면서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서 조금 지지받으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급현황, 금일 개인만 16,000주 샀습니다. 소폭 외국인 3,600주, 기간 12,000주 매도세가 나왔고요. 연기금은 뭐 961주 조금 사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일단 또 한 주가 또 끝났으니까 또 주봉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음봉 마무리 거의 7%대 정도 빠졌죠. 이번 주도 한 마이너스 1.69%대 빠졌습니다. 시가가 17만 9천원에 시작했는데, 종가가 17만 5천원, 저가가 17만 3천원대 부분이었고요. 이번 주 수급 그래도 외인기관 양매수 소폭 들어왔네요. 이번 한주 외국인 14,000주, 기간 8,000주에서 외인기관 소폭 양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18,000주 사고 있고요. 여하튼 며칠 전에 수급에 대한 부분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죠. 일단은 셀트리온은 대세상으로 수급상으로는 11월달 조금 뭐 안 좋아지고 있지만 큰 영향은 아니다, 아주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12% 하락한 64,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29만 8천주에 96%대, 거래량 조금 줄었고 고가가 66,300원에서 빨간불 잠깐 보였습니다. 저가가 64,700원, 저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JP모건, 시티그룹이 계속 팔고 있죠. 그죠? 지금 5일 연속 시티그룹이 조금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증권 매도 1위, 한국, 미래, 신한, JP모건, 시티그룹. 아무튼 시티그룹이 여하튼 그죠? 최근에 이렇게 샀다가 이 산 물량을 다시 팔고 있다. 이것도 그죠?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살 때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살 때 66,800원대 89,000원, 69,000원대 44,000주 이렇게 사놓고 고가 매수, 저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 46,000주에 15%대 이슈사항 없고요. 헬스케어도 음봉으로 5일선 이탈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주봉상 연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시가가 65,900원에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64,700원에서 마이너스 1.52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주 일단 저가가 64,400원 부분이었습니다. 금일 수급은 개인만 10만주 가량 샀네요. 금일 하루 수급은 개인만 10만주 그리고 외인 37,000주 기간 68,000주 매도세가 나왔고요. 연기금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는 계속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4,000주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번 한 주 수급 개인 74,000주 외국인 5,000주 샀고요. 기간만 86,000주 팔았습니다.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이 51,000주 팔았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죠. 수급에는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에는 기존에 왔던 수급이 아주 좋았던 부분인데 그 상에서 11월달 현재까지 조금 수급에는 조금 큰 흐름에 약간 영향은 있다. 하지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항상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주가는 그래도 아까 셀트리온 수급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헬스케어 수급에는 조금 영향은 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2.06% 하락한 66,4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33,000주에 72%대. 삼형제 일단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조금 줄면서 고가가 67,700원 마이너스 0.15 저가가 66,400원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저가가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한 매도 1위 JP모건 3,400주 CS 2,000주 팔았고요. 공매도 수량 6,800주에 20%대 이슈사항 없습니다. 제약도 5일선 약간 또 음봉으로 이탈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금일 개인 수급 개인만 12,000주 오늘 개인만 12,000주 샀고요. 외국인 6,900주 기간 5,300주 팔았습니다. 이번 한 주 수급 마찬가지 개인만 19,000주 기간 18주 정도 샀는데요. 여하튼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던 또 한 주 부분이었습니다. 연기금 1,000주 가량 소폭 매도했고 제약도 이번 한 주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2주 연속 지금 원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가 69,100원이었는데 종가가 66,400원에서 3.91%대 상대적으로 이번 주 제약이 조금 더 빠졌죠. 그죠? 또 그동안 또 올라갔던 사항도 있고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간에 서로 키 맞추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하튼 조금 또 오늘 어제 올라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여하튼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보죠. 일단 수급 큰 대세 흐름은 없고 지금 현재 17만 3천원이 이번 주에 저점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 자체가 16만 2천원대 부분이었고 박스권 상단 자체가 19만 4천원대 부분 요 17만 3천원대 여기서 중간 정도 내려왔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야 될 텐데 여하튼 박스권 하단 16만 2천원대까지 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시장이 갑자기 급락해서 뭔가 악재가 또 큰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만 2천원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사항은 조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하여튼 이번 주도 조금 또 아쉽게 또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번 한 주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